한국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맵고 발효된 한식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곳의 맛과 음식에 익숙해지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매콤한 칠리와 많은 마늘을 다른 섬세한 재료와 혼합하는 독특한 클래스입니다. 망해가던 소도시의 한식당을 열었더니 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그 특성상 먹고 싶어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런 와중에 외국에 생기고 있는 한식 레스토랑들은 한국을 홍보하는 대사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받는 곳이 바로 유럽 국가인 벨라루스에 새롭게 문을 연 한국식 레스토랑인데요.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한국의 맛과 정서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벨라루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라루스 출신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전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조금 떨어진 야스비즈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저희 마을은 역사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 훌륭한 지역입니다. 전 저희 마을을 무척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늘 안타까웠어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축물도 가지고 있는 유서 깊고 아름다운 곳인 만큼 저희 마을이 좀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 음식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산하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및 음료 서비스와 관련된 위생 및 안전 규정을 관리하며 레스토랑과 카페 운영자에게 필요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부부가 절 찾아왔어요. 야스비즈에 한국식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며 필요한 서류 절차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전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로 그들 부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스비즈에서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었죠. 우선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고 소도시인 만큼 외식을 즐길 만한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생소한 동양 음식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건 지나친 희망이었죠. 전 그들에게 조언했어요. 이 마을에 레스토랑이 아니라 슈퍼마켓을 연다고 해도 장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식 레스토랑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 잘 될 거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그들의 만용이 가소로웠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가 유명하다고 해도 그건 일부 젊은이들에게나 통용되는 유행 같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조용한 시골 마을이나 다름없는 야스비즈에서 한식이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테니까요. 전 진심으로 그들을 만류했어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 얼마든지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비용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될 거라고 충고했죠. 또한 야스비즈엔 이미 일식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가 힘들 거라고도 귀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부부는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그들에겐 임대료가 비싼 민스크에서 가게를 얻을 만큼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어쩔 수 없이 허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동료들도 제 설명을 듣고 돌아간 그들을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동료들은 야스비즈에서 한식이라니 차라리 남극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더 나을 거라며 웃음을 터뜨렸죠. 그들의 농담과 비웃음은 다소 치졸했지만 그만큼 한국인 부부의 도전이 무모해 보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음식안전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폐업하는 가게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렵게 허가를 받고 시작한 비즈니스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저에게도 가히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부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했고 레스토랑 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은 그들은 야스비즈 최초의 한식 레스토랑을 열게 됐죠. 전 그들에게 레스토랑 허가를 내준 담당자로서 위생과 안전에 대해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야스비즈의 유일한 한식당을 가끔 둘러보곤 했죠. 저희 집과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한식 레스토랑을 자주 볼 수 있었죠. 그 젊은 한국인 부부는 그 거리에서 누구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고 INDIS 가장 늦게 가게 문을 닫더군요.
가게의 위생 상태나 안전 시설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음식 맛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전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야스비즈엔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야심차게 시작한 그들의 레스토랑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였어요. 호기심에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이 덜어있긴 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성과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한국인 부부는 낯선 타국에서 보란듯이 자리를 잡고 성공하길 원했을 겁니다. 반면 한식 레스토랑과 길 건너 사이에 위치한 일식 레스토랑은 언제나 손님들로 붐볐어요. 그곳은 야스비즈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으로 손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야스비즈 사람들은 기념일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그 레스토랑을 찾곤 했죠. 항상 붐비는 일식 레스토랑에 비하면 한식 레스토랑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불리한 환경에서 과감히 사업에 도전한 한국인 부부의 용기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결국 제가 우려했던 대로 무모한 도전에 불과했던 겁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보다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드문드문 보였지만 제가 보기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절반과 호기심 섞인 마음 절반으로 동료들과 함께 그 레스토랑을 찾아간 날도 있었죠. 난생 처음 먹어본 한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무척 괜찮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다채로운 재료로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 한국인 부부가 사람들이 자신의 레스토랑을 좋아해 줄 거라고 자신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요리를 맛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레스토랑인 야스비즈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식이라는 생소한 요리는 야스비즈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엔 무리였어요. 거기에다 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테이블을 채우고 있는 몇몇 손님들이 정상적인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죠.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한국인 부부가 내온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씻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지저분한 차림새로 그들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돈이 없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죠.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은 깨끗하게 마련된 공간에서 음식을 즐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니까요. 하지만 레스토랑에 지저분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거예요. 한국인 부부가 선의로 한 행동이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 레스토랑의 위생과 안전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전 한국인 부부에게 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내주었냐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은 이해하지만 이는 레스토랑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충고했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그들은 계속 이곳을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손님들이 이 레스토랑을 찾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더불어 노숙자들을 동정하는 건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한국인 부부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런 부분은 자신들도 잘 알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레스토랑에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레스토랑에 손님이 있다면 일부러 바깥에서 기다린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본래 배고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한국의 정서라면서 일반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한국인 부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일은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해도 되고 혹은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죠. 굳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주정뱅이들을 가게 안으로 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 한국인 부부에게 엄중히 경고했어요. 이 레스토랑의 방식 때문에 다른 손님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분명히 페널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약간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전 그들의 비즈니스가 빨리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 좋은 레스토랑이 생기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제 손을 통해 사업 허가를 받은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 그들에게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그만두길 요청했어요.
한국인 부부는 무척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 그들을 위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제 생각이 100%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응급센터에서 숨진 한 노숙인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을 다하게 된 것이었죠. 거기까진 일반적인 사건에 불과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고 그 편지가 사연으로 소개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숙인은 자신이 받은 따뜻한 환대에 대한 경험담을 편지에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편지는 노숙인의 인생은 매일 줄인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는 일과 추운 겨울이면 매서운 한기를 피해 몸을 뉘을 곳을 찾는 것이 일상이란 말로 시작했죠. 70대를 바라보는 그는 잘못된 자신의 과거에 발목이 잡혀 가혹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며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고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흘째 굶은 그는 새롭게 생긴 한식 레스토랑에 들어가 혹시 버리는 음식이 없는지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 레스토랑에서 노숙인을 모질게 내쫓을 게 뻔했지만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비를 구했던 거죠. 하지만 레스토랑의 주인인 젊은 한국인 부부는 환한 미소로 따뜻한 음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국식 스프는 그의 인생에서 맛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고 나중에 먹을 음식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그들은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는 말을 하며 자신을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벨라루스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받은 환대에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녹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그곳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한 음식을 내주었다는 거죠. 그 레스토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갔지만 미안한 마음을 보답할 길이 없어서 무척 슬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비루한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준 그들에게 어떻게든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 편지를 보낸 뒤 편안하게 눈을 감았던 겁니다. 노숙인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가 되자 야스비즈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노숙인을 돌보지 않은 자국인의 무심함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터져나왔고 한국인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한식 레스토랑으로 몰려갔어요. 그렇게 널리 알려진 한식 레스토랑에는 몰려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마음처럼 음식 또한 무척 훌륭했기 때문에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식을 경험한 손님들은 하나같이 찬사를 쏟아냈고 단숨에 그 레스토랑은 야스비지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본 저로서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 레스토랑을 위해서는 노숙인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한국인 부부는 사업의 이익보다 사람에 대한 온정이 먼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건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한국인 부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근처에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소를 열었고 자활 의지가 있는 노숙자들에게 떡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것으로 그들이 다시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참 신기했던 건 노숙인들이 몰리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리가 더욱 깨끗해지고 활기가 가득 찼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바로 다시 삶의 희망을 되찾은 노숙인들이 스스로 거리를 청소하며 밝은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행동에 크게 반성했던 저는 그들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언행과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죠. 한국인 부부는 제 손을 맞잡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은 그저 찾아온 손님을 맞았을 뿐입니다. 선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거리를 위해 작은 촛불을 켜는 것 같은 일입니다. 야스비즈의 명소가 된 한식 레스토랑은 여전히 방송국의 관심을 받으며 크게 알려졌고 거리의 불황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그들의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행정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인 부부가 말하던 작은 촛불을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젠 야스비지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한식 레스토랑을 찾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노숙인에게 희망을 선사해준 그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줄을 서고 있죠. 이젠 저와 저희 동료들도 그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한식이 주는 정서적 위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됐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야스비즈를 찾게 된다면 꼭 그 한식 레스토랑을 경험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벨라루스를 변화시키고 있는 한식당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식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온정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인들이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기도 할 텐데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의 따뜻한 인심이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녹아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 두 한국인 부부는 그것을 잘 지킨 것 같군요.